일단 분위기 봐서 할게요. 9번 맞춘 사람. 9번 괜찮아? 일단 9번은 내가 뭐 설명을 할 게 그렇게 있지는 않고 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10번 맞춘 사람. 10번도 은근히 좀 까탈스러운데 10번은 풀이를 해봅시다. 자, 상수 K와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어쨌든 등차 수열 문제고 등차 수열 문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첫 번째는 꼴, 두 번째 등차 중앙, 세 번째 합.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문제를 읽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꼴이에요. 꼴. 꼴이라고 하면 별게 아니고 이게 꼴 문제가 나왔을 때는 AN이라고 하는 게 뭐 AN 더하기 B 요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킬러 문항에서의 제일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 되고 뭐 요걸 찾던지 아니면은 우리 등차수열 해결하자면은 항 두 개를 찾던지 아니면 저 공차 하나와 항 하나 뭐 이런 정보들을 찾아내서 어쨌든 이 꼴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꼴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게다가 뭐 한참을 봐야 이게 뭐 문제가 푸는 방향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여기에서 찾아낼게 공차 이걸 무조건 찾아내겠다 아니면 항 하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겠다 목표를 가지면 좀 보이게 돼요. 어려워 어쨌든. 자 해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공차가 자연수라고 조건으로 딱 나왔어. 거기에 일단 가부터 한번 봅시다. 가에서 AN과 BN을 더했는데 4N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어. 자, 이게 엄청난 힌트죠. 등차수열 두 개를 더해서 여기서 공차가 4가 떴어. 공차가 자연수야. 그럼 조합이 공차에 대한 조합이 몇 개 없어요. 1, 3이 되거나 AN의 공차가 1, BN의 공차가 3이거나 아니면 둘 다 2이거나 3, 1, 뭐 4, 0 이런 건 안 되잖아. 요거 3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보이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볼 때 나는 저 공차에 대한 정보 아니면 항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겠다라고 달려들어야 돼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막 찍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에서는 초기값 B1과 A1이 일단 4개 차이가 난대. 4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아직은 이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항이 같아진대. B, M이 같아지는데 12로 같아진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 얘네가 만약에 공차가 2, 2로 같다. 얘도 공차가 2, 얘도 공차가 2 이렇게 돼버리면 초기값이 예를 들어서 얘네의 차이와 얘네 차이가 4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직선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고 이게 B1 여기가 BA1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계속 두 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에 같아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초기에는 B1이 큰 상태 그 다음에 A1이 이렇게 작은 상태인데 이게 중간에 같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기울기가 달라서 이쯤에서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래 그러면은 AN에 대한 공차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파악을 못하면은 이 셋 중에 하나로 그냥 뭐 밀어붙여야지 뭐. 그래서 여기 일단 이제 정보가 좀 들어가게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잘 봐야 되는 게 결론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씁시다. 그럼 AN은 3N 더하기 뭐 이런 꼴이고 BN이라고 하는 애는 N 더하기 뭐 이런 꼴이야. 자, 이제 두 칸씩 차이가 나요. 두 칸씩 차이가 나고 기울기도 어쨌든 두 칸씩 계속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4칸 차이가 났어.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2가 될 거고 이렇게 딱 세 번째 n은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요 4칸 차이였던 게 좁혀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항에서 같아지게 돼. 그래서 이 공차의 차이가 2가 나는 게 초항의 차이하고 이제 엮어갖고 세 번째 항에서 얘가 같아진다. 이게 M3이 됩니다. 어려운 거야 이게. 실제로는 숫자에 대한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 대한 꼴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런 정도가 나오면 다 끝나. 이 상태에서 이제 가식에다가 집어넣어요. 가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m,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해서 a3 더하기 b3이라고 하는 게 3을 집어넣으면은 12 더하기 k가 되는데 요게 12, 여기 12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24가 되고 k는 12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게 이제 내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문제풀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많이 걸렸다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시 또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공차 혹은 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못해서 계속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면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조금 개선이 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잠깐만 갔다가 오면 14번 혹시 맞춘 사람 있어요? 14번? 난 이거 실력으로 풀었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 어려운데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조금 이따가 할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대칭성 주기성이 먼저 떠오르면 돼. 근데 이게 대칭성 주기성을 죽어라 봐야 그나마 좀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대칭성 주기성이 머릿속에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꼴 잡는 게 제일 어려운 형태인데 여기에서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 이런 공차를 찾겠다. 항에 대한 정보를 찾겠다. 계속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11번. 제대로 들으려고 이거 설명할지 안 할지 설명할까요? 자, 11번. 자, 방정식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일단은 좀 걸리적거리는 애와 걸리적거리지 않은 애들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절대값은 한쪽으로 다 옮겨버리고 3a x제곱이 4 절대값 a 이렇게 그냥 풀죠. 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뭐 세 개를 다 해주면은 좋긴 한데 자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도록 해야 돼. 뭐 그냥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를 이제 2x 제곱으로 묶어 되면은 x 빼기 2분의 3a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죠. 이게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일단 뭐 0은 배제시키고 일단 한번 가봐요. 여기다 0을 찍고 그 다음에 2분의 3a 요거는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a가 이게 절대값 4a 여기 x축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여기 4a에서 이게 절대값 4a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근이 두 개는 생기는데 a가 0이 돼버리면 애초에 모순이 생겨버려. 근 세 개짜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a의 절대값이 될 수가 없죠. x축이 0인데 음수로 들어가니까 이런 개형은 안 돼요. 그래서 a가 음수가 된다면 여기에 0과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가 4 절대값 a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3 a가 되고 이건 이제 a가 음수일 때야. 여기 a가 음수일 때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이거 3차함수 뭐 비율 쓴 거야. 이렇게 쓰면은 세 칸에서 두 칸을 갖고 가는 거니까 a를 집어넣어서 그 값이 이제 같다라고 푸시면은 a가 뭐 마이너스 2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요거는 여기까지가 딱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 와, 이 12번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4번급이야. 14번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킬러 문제 바로 밑에 단계. 그 정도 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수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인 직선이 두 곡선 여기에 이제 그림처럼 A, B와 만나게 돼. 근데 밑이 같네? 밑이 같고 평행 이동을 했어요. 평행 이동을 한 이제 곡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A, B를 지름으로 하고 원이 X축의 원점에서 접한다. 자, 일단 이런 형태 이제 좌표 세팅 문제는 처음에 좌표를 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닮음 뭐 이런 거 표현해서 삼각형이 기준이 돼서 좌표를 세팅을 해. 이제 이러고 나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좌표를 이제 세팅하는 그 과정을 엄청 어렵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좌표는 세팅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 방정식, 이게 항상 방정식으로 넘어가지. 방정식 풀이가 이제 쉽냐 어렵냐 이런 걸로 난이도 조절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방정식을 할 때 이게 보통 이제 문자 개수가 2개 혹은 3개 이 정도가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식을 2개, 3개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여기서 항상 막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못하는 영역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좌표를 세팅을 못했는지, 이 방정식을 못 풀었는지, 문자를 이게 문자가 이제 3개인데 식을 3개를 못 끌어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봐. 그러면 이제 그쪽만 이제 주어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림을 대충 그립시다. 원이 있고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충 뭐 곡선이 여기가 B,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A를 지나가고 여기를 그냥 C라고 할게요. y축에 대해서 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도형 입장에서의 이제 관계식은 뭐 이런 도형의 성질로 원의 중심 포함해서 이게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A, B를 지름으로 하고 딱 접했으니 지금 이 길이 3개가 같다. 이 정도를 이제 찾아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좌표를 세팅하고 방정식을 풀 때 이게 지금 이게 교점이야. 사실은 원의 교점이라기보다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의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도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들어가는 게 식, 어떤 식 하나와 여기 식, 이 식이 이제 서로 곡선이냐 직선이냐, 아니면 곡선 대 곡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식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찾아내시면 돼. 자, 그럼 해봅시다. 처음에 좌표를 세팅하는 거는 시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A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쉽지. 왜냐면 지금 이 길이가 같으니까 대칭 상황으로 보시면 여기 T로 그냥 세팅하는 게 제일 좋죠. 곡선 위에 있으니 A라고 하는 여기 AT 여기까지도 문제 없고,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좌표 세팅이 마이너스 T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곡선에 집어넣으면은 A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직선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기 좀 부담스럽지. 그래서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당연히 이게 뭐 수직이 되는 상황이고 수선에 발을 대리면은 이 기울기 직각삼각형 요만큼의 어쨌든 기울기가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놈이 요걸 다시 표현을 한번 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가 ET예요. ET 길이가 ET. 그럼 당연히 높이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 2분의 루트 2t 그죠? 그러니까 2t분의 2분의 루트 2를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생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계속 뽑아낼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서 관계식이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높이 AT에서 여기에서 요만큼을 올리면 이 좌표가 된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AT 더하기 2분의 루트 2T 이렇게 하면은 식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자, 식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냈어. 근데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 이게 사실은 이제 t에 대한 문자 하나면은 이게 풀려야 되는데, 지수하고 직선에 대한 이런 1차식에 대한 연립 상황에서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걸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문자가 하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풀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안 쓴 조건이 그래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거 있죠, 요게 제 생각이 나야 돼요.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그거를 뭐 이용을 해서 사실은 다른 걸 이용을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안 쓴 이제 길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접했다라는 이제 조건을 안 썼으니 걔를 찾아냅니다. 삼각형의 이제 비율 관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2t고 여기가 2t,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다시 해볼게. 여기가 2t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t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2분의 3 루트 2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곱은
이렇게 하시면 나와요. 자, 그럼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이 높이가 4분의 이거 절반을 한 거야. 3 루트 2 t 이렇게 들어가. 별거 없지? 자, 근데 저 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뭐가 되냐면 높이라고 하는 게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절반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랑 그다음에 여기 높이 요거 A의 마이너스 T 여기 2분의 7을 2로 나누면 여기 나와 있는 4분의 3 루트 2 T라고 하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식 자체가 얘랑 얘의 관계가 빼기 관계예요. 그치?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얘랑 얘는 더하기 관계잖아. 여기서 t를 소거를 시켜도 괜찮고 여기에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도 괜찮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벽이라면 벽이고 그게 뭐 그냥 가볍게 보인다면은 또 별거 없는 문제가 되고. 자, 이 중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해. 어디에서 내가 이거를 문제를 막혀서 뭐 풀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 그러면 식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를 세팅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좌표를 A까지 했는데 B에서 안 됐다. 아니면은 뭐 C에서 안 됐다.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식을 못 잡았다.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어디서 막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너희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 고민은 이제 내가 막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 나머지 풀어내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푼 사람. 13번 있어 그래도. 자, 13번. 이게 정의 문제거든. 정의. 그러니까 뭐 어떤 정의냐면 뭐 한번 보세요. 어떤 정의가 정의라 그래봐야 미적분에서 정의가 몇 개 없거든. 정적분의 정의, 미분의 정의, 극한의 정의 사실 3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절대값이 나왔는데 0에서 x에 t dt 2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대충 3차 함수 절대값은 들어갔지만 그 정도 느낌이면 되고요. 1에서 x에 t dt 요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같이 할 건데 여기가 아래 끝이 다르잖아. 아래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딴 게 아니고 자 봐. 라지 fx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함수 해석으로 갈 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의미는 없어. 자, 0에서 x를 ftdt로 세팅하는 건 뭐 여기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별건 없어. 근데 이게 1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1은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0에서 1을 떼버리면 돼. 그럼 1에서 x에 ft dt 여기다가 더하기 0에서 1까지 ft dt 여기 숫자 하나 차이가 되죠. 이거 상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얘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함수 자체에 대한 평행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y 값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은 똑같은데 그 모양을 위로 아래로 평행 이동한 걸로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야. 여기서는 이제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요 정도 이렇게 빼내는 거 정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만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내신 기간 때 합해해갖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왼쪽에 대한 거는 4의 오른쪽 왼쪽에서 가는 걸로 다 어쨌든 극한으로서 표현이 다 돼요.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양은 미분계수 정의야. 모양이 미분계수 정의 모양이야. 이게 이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냥 함수인데 이게 절대값은 붙었지만 이 값이 되려면은 어쨌든 gx가 연속 상황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를 통해서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연속이 돼야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 이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연속과 미분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여기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극한의 식으로 그냥 숨겨버린 거야. 사실 그걸 몰라도 풀 수는 또 있어. 그걸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극한 조건에 이미 그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자, 이 자체에서 이제 뽑아봅시다. 첫 번째, 여기서 x가 4로 가면 이게 0이 되니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니 분자가 0이 돼야 돼. 자, 오른쪽 왼쪽에서 끌고 와야 돼. 오른쪽 왼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봐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라지 f 0은 0이야. 이거는 기본 정보인 거고. 4의 왼쪽에서 끌고 옵시다. 4의 왼쪽에서 끌고 오면 절대값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t dt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애 1에서 4까지 ft dt도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야. 0. 그럼 얘도 0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굳이 쓴다면은 얘랑 연결을 시키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라지 F4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차원을 올려서 지금 정보를 뽑아내고 있는데, 2차 함수 차원에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을 집어넣는 게 불편해서 차원을 올려서 적분 차원에서 얘네들을 계속 해석을 하고 있어. 자,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 라지 F 1이 0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요 놈은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요거를 라지 F 4 빼기 라지 F 1이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라지 F 1과 라지 F 4가 같다. 그래서 0이 돼 결국에. 그러면 자 봐라. 이게 함수의 식을 만드는 그 차원이 F 차원도 있고 F 프라임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F 차원도 있어요. 얘는 이제 라지 F로 계속 끌고 가니까 라지 F 차원에서 이게 근이 다 떴잖아. 라지 F에서 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럼 라지 F 차원에서 요 놈을 적분을 한 게 라지 fx니까 2차 함수 적분한 거니까 3차 함수 딱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아직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4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직 안 했어. 우리 식 만들기에서 식을 만드는 그 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f 차원에서 식을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것처럼 라지 F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면 라지 F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근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나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계산만 이제 때려두면 돼. 다시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교과서상에 있는 거야. 꼴과 값이야, 값. 꼴과 값이 제일 중요한데 이 꼴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0분의 0꼴. 0분의 0꼴. 그러니까 극한식이 나오면 이놈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0분의 0꼴인지 그냥 상수분의 상수꼴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꼴 자체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내. 값이라고 하는 건 그냥 F0의 세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꼴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한 거야. 꼴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값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값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직접 집어넣으면 돼요. 자, 리미트 다시 x가 4에 오른쪽에서 오면은 요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x 빼기 4분의 라지 f1이 4도 0이었으니까 요 gx 대신에 라지 fx를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1로 돼 있지만 이거 0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됐으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걸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돼. 오른쪽에서 올 때는 ax에 x 빼기 1, x 빼기 4 얘를 계산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4를 직접 대입을 할 수가 있죠. 4a 그러면 12a가 되고 12a라고 하는 게 f0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왼쪽에서 오는 것도 또 합니다. 리미트 x가 4의 왼쪽에서 오고 이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ax에 x 빼기 1에 x 빼기 4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요.
4의 왼쪽에서 오는 거니 요 놈은 먼저 계산할 수 있어. 요거는 빼서 빼기 1로 계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지. 빼기 1이 빠지고 4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의 12 절대값 A. 이게 이렇게 같아져야 돼.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냥 집어넣어서 이제 값을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A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F 0의 값만 이제 찾아내면 되는데, 그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미분하면 돼. 이거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인수라서 이거 여기에서 라지 F 프라임 0을 그냥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인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미적분할 때 잠깐 했던 얘긴데, 자, 얘를 사실 그냥 뭐 여기다가 이거 미분해서 0 집어넣는 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 큰 일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미적분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뭐 이렇게 탄젠트 x에 뭐 ln의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여기다 코사인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쓸게요. 이걸 fx라고 하고 f 프라임의 0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곱하기 몫에 대한 형태가 되니까 몫의 미분법을 계산을 해서 0을 대입하면은 뭐 값은 나와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이걸 딱 눈치를 채면 이거 0이 인수인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전체가 0이잖아. 0이 인수가 되면 이거는 이제 미분법 공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정의를 이용하는 게 편해. 왜냐면 정의라고 하는 게 리미트 요거 풀면 되는 거거든. F0은 0이고, 그치? F0이 0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X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서 여기다 이제 0만 집어넣어버리면 값이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이게 F0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라지 F 프라임 0을 구하시오고 이게 하필 인수야. 인수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걸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값이 4a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a가 나오지? 이게 4a가 되고 이게 세제곱 이렇게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네요. 근데 a가 음수라는 조건을 못 찾아내면은 이것도 난이도가 또 꽤 있어, 그치? 자, 어쨌든 이게 해석이랑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정의를 이용해서 들어갔고 우극한, 자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뭐 미분계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한 문제야. 그리고 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차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냥 익숙하게 그냥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뭐 함수를 뭐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정의만 이용을 해서 만든 깔끔한 문제예요. 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있었나? 13번 맞춘 사람. 자, 이게 그래프 문제는 대칭성, 주기성 이걸 무조건 담아서 문제에 어떤 요소가 되든 상관없어.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요소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정점의 요소인데 이제 그게 나오더라도 대칭성과 주기성 이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그래프랑 같이 연결이 되든 뭐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이거를 문제에 무조건 담아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문제를 내겠구나 준비를 하고 딱 봐야 돼요. 자, 일단은 두 점을 보니 점이 나왔어. 점이 나오면 점 분석을 해야 돼. 뭐 사실 별거 없는 점이긴 한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갖고 나도 문제를 풀 때 좀 당황했어요. 자, 이제 y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야. 자, y는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1이 있고 x좌표가 2분의 1이 있고 2분의 3이 있어.
이게 A, 이게 B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좌표 차이가 2만큼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X좌표 차이는 1만큼이 차이가 나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게 ABCD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상식인데 이것 때문에 목표로 쓸 수도 있어. 자, 평행사변형이 A, B, C, D. 이걸 이제 평행사변형 ABCD라 그래. 순서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읽어줘야 돼. 근데 이게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삼각형에 막 이렇게 A, B, 삼각형 이렇게 하고 외부의 정도 D로 하자 뭐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을 때 A, B, D, C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 이게 도형에서 기초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거든 문제 풀 때.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줘 치사하게. 그래서 지금 평행사변형이 A, B, C, D 이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A, B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A, B랑 C, D가 어쨌든 평행사변이니까 길이도 같고 같이 평행해야 돼.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가 C가 되고 이렇게 D가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A와 B의 관계가 있듯이 C와 D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1만큼, Y좌표는 2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이런 이제 정보가 숨겨져 있어. 그게 어려워 그게. 어쨌든 도형에 대한 상식인데 뭐 중학교 거를 하도 그냥 오래전에 했으니까 뭐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정보입니다. 어쨌든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 그 다음에 곡선이 Y는 2의 코사인의 K, 파이, X 이렇게 들어가 있어. 2 더하기잖아요. 2 더하기 코사인의 K, 파이, X. 자, 얘는 정보가 일단 최대값은 최대는 3, 그 다음에 최소는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최대가 3, 최소는 1. 이게 진폭에 대한 얘기야. 그래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칭성, 주기성,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꼴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뭐 대칭성, 주기성을 다 포함하는 게 꼴 문제야. 어쨌든 여기서 뭐. 그러면 최대가 3이고 최소가 1인 상황에서 여기가 하필 또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A와 B도 이만큼 차이가 나서. 그러면 이게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A와 B에서 Y 값이 이만큼 차이가 나려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혹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찍어주는 형태로 C와 D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순서상 A, B, 그 다음에 C, D가 돼야 되니까 D가 어쨌든 이렇게 Y좌표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Y좌표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됩니다. 그러면 C가 Y좌표가 1이 된다 라고 친다면 C가 1이면은 뭐 이쯤에 있다라고 한번 볼까요? 여기 C를 뭐 대충 이 정도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1 라인에다 집어넣은 거야. A, B, C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 정도쯤 이렇게 해서 Y는 3을 집어넣고 여기다 D 뭐 이런 정도를 들어간다라고 한번 봅시다. 뭐 길이 같고 평행이고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요놈이랑 이렇게 자, 뭐 이런 정도 느낌이야. 조금 더 볼까? 자, 어쨌든 뭐 요 정도 느낌에 조금만 더 봅시다. 그 다음 AC가 18분의 1 AC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18분의 1보다는 작은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뭐 경계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느낌이 좀 잘 안 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좌표도 있고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위아래 확대 축소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걔네들을 한번 다시 봅시다. 그래서 다시 경계를 한번 볼게요. Y는 3과 여기 이제 D라고 하는 애가 찍혀 있고 대충 뭐 이쯤에 C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상 대충 여기서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C에서는 뭐 대충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이 안 된 게 이제 주기야, 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기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한 번 딱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반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와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기고, 그게 반주기란 얘기야. 반주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 돼. 이게 주기가 몇 번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일단 한번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얘는 이제 K파이분의 2파이를 집어넣으면 주기가 K분의 2인데, 자, 일단 요만큼이 간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이 돼야 되고, 요 높이가 2가 돼야 돼. A와 B의 관계이듯이 C와 D의 관계도 X좌표 차이는 1이 나야 되고 Y좌표 차이는 2가 돼야 됩니다. 물론 D가 이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C와 D의 위치가 이제 바뀌어갖고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렇게 C, D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간격이 1보다 크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18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를 이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간격이 너무 넓어.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좁혀서 C의 위치를 이 정도를 잡아 보시고, 아니면 C가 뭐 이 정도 있을 때 A, B, C, D 이런 식으로 D가 들어간다 라고 뭐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상황은 C와 D의 관계가 이 정도 느낌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뭘 집어넣냐면, 전 좌표가, 나도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 좌표 2분의 1,1 저게 도대체 뭐길래? 자, 여기다가 A좌표를 한번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X좌표를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2 더하기 코사인의 2분의 K파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은 이 K라고 하는, 요거 먼저 따져봐야 되겠구나. 자, 주기가 일단 K분의 2인데, 주기가 K분의 2인데, 자, 여기 들어간 애가 2분의 1주기, 그러니까 반주기만큼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2분의 1주기를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거에 이제 절반을 하면 되니까 그때 K분의 1이 되고, 그 K분의 1이라고 하는 길이가 1이 될 수 있어. 요 간격이 1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2분의 1 주기가 아니고 여기다 중간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주기가 조금 더 들어갔어. 그러면 2분의 3 주기죠. 2분의 3 주기. 그런 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K분의 3이 되는 거고, 그게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게 될지는 몰라. 그럼 여기에는 이제 2분의 5 주기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이제 K분의 5가 되는 거고, 그게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제 K는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K는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K는 5가 돼. 기본적으로 K는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K가 홀수가 돼야 되는데, 그 홀수 안에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 상황에서 K에다가 1, 3, 5, 7, 9 얘네들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0이 되죠. 0이 되니 2분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게 y값이 y는 1과 3의 가운데 y는 2라고 하는데, 여기 찍히게 돼. 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대칭성이 당연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여기 중간을 지나간다 라는 것 정도는 보이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2분의 1 좌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분의 1이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중간을 딱 끊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X좌표가 여기가 아니고 이제 이쪽에 있을 때도 뭐 생각은 고려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잡고 가봅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게 Y좌표가 어쨌든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은 A의 위치거든. A의 위치가 2분의 1, 1이니까 여기를 A로 잡아버리면 돼. 여기가 A, C, 그 다음에 여기 D. 그 B는 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간격이 지금 중요한 거고 AC의 길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길이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다시 보니까 이만큼의 또 반이야. 대칭성 때문에 이거에 딱 반이 돼요. 그럼 얘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k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를 여기를 한 주기 이제 한 주기를 여기서 어떻게 k분의 2라고 본다면은 이만큼 한 주기에서 반의 반이 됐으니까 이만큼 주기가 될 수 있고, 물론 이거보다 또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걔를 또 집어넣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AC의 길이가 되는 거고, AC의 길이가 이게 18분의 1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고 이거보다는 어쨌든 뭐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K는 홀수이면서 동시에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숫자는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버리니까 이제 11부터 성립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조건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 뭐 방금처럼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네보다는 더 숫자가 이제 더 커지든 작아지든 하니까 이게 기준이 딱 돼.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하여튼 뭐 어려워요. 자, 이게 어떤 특정 점을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나는 제일 어렵거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다시 또 따져야 되고 케이스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이제 대칭성, 주기성은 뭐 이제 K로 잡은 거고, 여기서의 대칭성,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져. 그게 이제 A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 인식을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와, 그냥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정도는 그냥 제일 어려운 뭐 22번급이에요. 이걸 못 풀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러고 왔는데 20번도 또 어렵고 20번 맞춘 사람. 아, 그래 조금 있네 이거는. 자, 20번도 또 어려워. 나도 이거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조건이 안 나와갖고, 다른 조건이. 그래서 이게 국어 능력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나도 국어 능력이 좀 떨어져갖고. 자,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자, fx는 이차함수인데 극한식이 나왔어. 이거 속으면 안 돼. x가 a로 가는데 x분의 x의 fx 빼기 2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극한이 나오면 꼴이야. 꼴인데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죠. 근데 0분의 0꼴일 수도 있고, 아니고 이게 a가 0이면 0분의 0꼴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꼴에 집중을 하시면 첫 번째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꼴이 중요한 거야. 0이면 이게 0분의 0꼴인데 이게 a가 0이 아니게 돼버리면 이거 0분의 0꼴이 아니거든. 0분의 0꼴이 아니면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한다는 거는 이게 0이 아니면 a분의 a의 f의 a 빼기 2a가 1인 걸 그냥 풀어내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a는 없어지고 fa는 3, f의 a는 3이라는 정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a가 0이면은 이때는 이제 0분의 0꼴이 맞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a가 0이라고 하면은 a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것도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f의 a는 1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a가 0이라고 했으니 f의 0은 1. 일단 a가 0은 하나가 나왔어. 근데 밑에를 보니 이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은 a1, a2 서로 다른 두 개 값이 나와야 되는 게 일단 하나는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fa는 3을 만족시키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도 되게 한참을 헤맸거든. 진짜 한참을 헤맸어. 자, 여기서 또 이어갑시다.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1에서 a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뭐 쓰면 되죠. a에서 fa 빼기 f0이 2분의 1이 되네요. 위에서 f의 0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돼 있고, f의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3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
여기에선 a는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이건 3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이거는 1이 되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애가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가 4라면은 f의 4가 3이라는 얘긴데,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점을 찍어 보면은 f의 0일 때 1, 그 다음에 4일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3. 보통 이제 이거 식 만들기 할 때도 나중에 또 다시 보일 건데,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야 되고, 2차 함수의 식을 만들 때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니까 식을 만들 때 fx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만들면은 편하죠. 4분의 2니까 2분의 1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 직선과 만나는 어쨌든 점이 0과 4,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이렇게 할까요? x 빼기 4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고 나서 나도 한참 이제 봤어. 아니 저 a를 구할 조건이 안 보이는 거야. 조건이 왜 없지? 라고 계속 보는데, 이게 뭐지? 평균면은 2분의 이것도 해석을 했고 여기도 했고 한참을 봤어요. 한참을. 알고 봤더니 이제 요놈이 이제 숨겨진 조건이 있더라고. 요놈이 fa는 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a가 4긴 한데 이 3을 만족하는 a가 4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3을 만족하는 이 a가 4 말고 다른 애가 있으면 이게 a는 0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4도 있고 다른 숫자까지 들어가면 3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4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3이 되는 이런 상황에 2차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0을 집어넣으면 1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 나도 삽질을 해갖고, 그래서 꼭지점식으로 들어가면 p의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f0은 1이다 라는 걸 마지막 조건으로 가면 p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도 헷갈렸거든. 아니 a 값이 2개야? a 값이 2개야? 아니 그럼 여기서도 f a라고 하는 애가 1을 만족하는 애가 2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혼란 상황으로 이제 막 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달라요. 이거 a가 0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빵개도 나올 수는 있겠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지.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2개를 만족시키는 애가 a가 나와야 되니, a는 하나가 나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럼 방정식을 풀어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난이도를 높여놨어. 교육과정에서 난이도를 높인 게 아니고 약간 좀 쓸데없는 데서 난이도를 높여갖고, 어쨌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에잉? 21번. 왜? 시간이 없었나? 아이고. 자, 21번 갑시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 엄청난 조건이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고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의 정의가 2배의 n 더하기 1, an이 4의 배수일 때, 그 다음에 2an 2배를 시키는데 an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 나왔으니까 식을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긴 등차수열이고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등차수열로 들어가도 2가 곱해져 있으니까 an 더하기 1은 2의 배수, 최소한 2의 배수. 여기도 2배가 됐으니까 최소한 2의 배수. 그러면은 2의 배수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래서 식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이 n은 1에서 20까지의 an을 더했더니
605래요. 미쳤죠? 홀수가 나왔어. 아니 뭐 짝수를 합쳤는데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홀수 짝수냐 아니면은 이게 4의 배수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니 4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도 4의 배수, 2의 배수 얘네들 합쳤는데 홀수가 나서 이상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처음에 들어가는 A1, A2, A3, A4 여기에 있는 애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요거 다음에 들어가는 애는 무조건 2배가 되니까 짝수가 돼요. 그럼 짝수가 계속 쭉 이어질 텐데 그냥 얘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초기 세팅이 이게 제일 어려워. 요 놈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A1이 홀수다라는 거를 요거를 파악하는 거. 근데 이것도 계속 뭐 비슷해. 상황은 짝수 홀수에 계속 집중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데 어렵죠. 자, 어쨌든 A1 얘는 갑시다. A1이 홀수니까 어쨌든 4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밑으로 타고 들어가서 요배 A1이 되고 홀수 곱하기 2니까 이건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아니야. 그래서 4A1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4의 배수가 맞아요. 4의 배수가 맞으면 그 전항의 2배. 그러니까 여기 그 전항의 2배라기보다는 이쪽이지. 여기 n 더하기 1이 이거랑 똑같이 가니까 그냥 여기 숫자에 2배를 해버리면 돼. 이게 8이 돼. 그 다음에 계속 가야 되네. 일단 A5, A6. 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10번째 항까지 짝수항에 대한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구나. 맞지? 20번째 이게 605를 결국에 해결을 해야 되네. 그러면 H 그냥 뭐 한번 쭉 가봅시다.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걸 들어갈 때 이게 등비수열 아니면 등차수열이니까 분명히 여기 안에서 짝수 홀수에 대한 규칙이 나올 거다라고 믿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4의 배수 맞습니다. 4의 배수가 맞으면은 얘도 10이 되겠죠. 10. 그 다음에 이건 4의 배수가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2배를 하면 돼. 20. 4의 배수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7의 2배. 14. 규칙이 있을랑 말랑 뭐 잘 안 보이면 조금 더 가시면 됩니다. 이거 4의 배수 아니니까 2배. 4의 배수 맞네. 그러면 요거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관찰을 해요. 기본적으로 4의 배수와 아닐 때로 나눠지는데 짝수 홀수가 먼저에 처음에 이제 기준이었으니까 짝콜로 그냥 나눠봐.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는 확실히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 그러니까 공차가 8씩 건너뛰고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야. 홀수항은 공차가 4씩 건너뛰게 되고 그 다음에 짝수항은 8씩 건너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를 이 정도만 나열을 하고 실제로 저런 규칙이 있다라고 들어가도 됩니까? 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갑자기 이상한 숫자가 나와. 그럼 교육과정이 위배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여기 정화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리즈 있지. 이렇게 규칙성, 주기성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짝콜에 대한 이런 규칙성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른 걸 낼 수가 없어. 교육과정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를 보면은 그냥 한 5년, 6년 전만 문제만 봐도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라서 그때는 좀 잡수열이라고 해서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게 등차, 등비 이거 딱 2개 남아있거든. 근데 거기에 주기성까지 원래 주기성도 포함을 교육과정 안에서도 뭐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합을 낼 수 있는 애를 내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것들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이 합에 대한 공식은 딱 2개밖에 안 배워. 합에 대한 공식은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 합에 대해서 605를 풀어내려면 이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애가 등차 아니면 등비여야 돼. 그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짝콜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수능에서는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짝콜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걸 무조건 찢어야 되고 찢어져 있으면 얘를 다시 합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A의 2n은 어쩌고 A의 2n 더하기 1은 어쩌고 마지막에 20까지
AN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여기 짝풀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 나눠져 있는 거를 합을 하면 이거 합쳐주는 거고, 이게 반대가 합쳐져 있는 애가 나오면 강제로 얘를 찢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 강제로 이제 찢어줘야 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짝콜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짝콜로. 근데 예외가 되는 항이 이제 아직 모르는 정체를 모르는 항은 여기까지. 요 놈은 배제를 시키고 여기서부터 쭉 서술을 해요. 그럼 시그마 입장에서는 A1 더하기 2A 1 더하기 4A 1 더하기 8은 따로 빼시고 한번 나눠 쓸게. 여기에서 3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3부터는 A 2n 빼기 1로 가자. A의 2n 빼기 1과 A의 2n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은 여기서 5 다섯 번째 항부터 들어가지. 그리고 짝풀이 들어갔으니까 10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20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합쳐져 있으면은 짝풀에 대해서는 찢어야 돼 이렇게. 이미 찢어져 있으면 합치고 그냥 그 반대 작업만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A의 이제 2n 빼기 1과 A의 2n이라고 할까요? 이거 식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홀수항은 공차가 4야. 그럼 4n 빼기 여기 짝수항은 공차가 8이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다섯 번째 집어넣어. n을 3을 집어넣는 거지. n을 3을 집어넣으면은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빼기 2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항 여기서부터 뭐 들어가도 되긴 한데 여기 안정적으로 20부터 들어갑시다.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은 20이 나오니까 3, 8이 24에서 빼기 4 이렇게 해주면 되죠. n은 3보다 클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죠. 3보다 클 때만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처음부터 어차피 이렇게 나눌 거라면은 짝꿍을 이렇게 두 개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집어넣어도 괜찮아.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이것도 이제 등차주열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등차주열 더하기 등차주열은 등차주열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1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A1의 값을 구하면 이제 3이 나오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고 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나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쉽지 않아.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뭐 거의 수능으로 쳐도 15번보다 어려운 느낌이에요. 15번에 나오는 이제 문제 스타일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또 미적분 갑시다. 28번. 이거 해설하다가 다 끝나게 되네. 자, 28. 자, 두 양수 AB가 일단 양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스타일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A의 2n 빼기 1. 자, 요놈은 무한등비 급수지. 무한등비 급수는 공식이고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1 빼기 공비가 A제곱, 그 다음에 1번 항을 집어넣으면 A. 얘가 3B분의 A가 돼요. 물론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얘네가 수렴을 했고, 수렴을 한 그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지. 얘네가 수렴을 하려면 이게 A제곱이 공비야. A제곱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고 무조건 여기서 1보다 작아야 돼요. 급수니까 이게 1이 될 수 없지. 1이 돼버리면 무한대 값이 나와버리니 이거를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쓰면은 이런 조건이 있어. 이 조건과 그 다음에 A는 0은 안 돼요. 양수기 때문에. 뭐 이것도 굳이 쓰면은 여기다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조건으로 뭐 어쨌든 넣고 시작을 합니다. 양수니까 그냥 날려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조건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 조건과 그냥 조건 하나를 더 찾아내서 풀어내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 좀 어려운 게 이 상황이 되면 그냥 이거 쓰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 애 중에서
이게 1 빼기 a가 크냐 b가 크냐 이제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1 빼기 a가 큰지 b가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얘네 대소관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소관계가 조사가 안 되면 첫 번째 이렇게 세 번을 풀어야 돼.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모순, 이렇게 풀면 모순, 이렇게 되면 답이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 세 번을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대소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은 A의 조건밖에 없어. A의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큰지에 대한 대소관계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소관계, 그러니까 A가 크냐 B가 크냐 요거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딱 두 개예요. 어떻게?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데 빼. 첫 번째 빼기. 나누기. 두 개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이제 거듭제곱과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루트 혹은 이제 로그 이런 게 들어간다면 이게 직접 비교가 안 될 때는 로그를 취해서 얘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직접 비교가 안 되면은 적당하게 여기다가 이런 거듭제곱도 해서 비교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순서가 있을 뿐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대소 관계에 대해서 요거를 확인하라. 그러면은 얘는 0이 기준이죠. 0보다 크냐 작냐 하냐. 얘는 1을 기준으로 이제 크냐 작냐 요거를 보시면 돼. 그럼 얘를 봤을 때 빼는 게 좋을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엮어야 되거든. 이게 눈치를 좀 빨리 채면 좋은데 안 되면 좀 어렵죠. 자, 일단 봅시다. 나도 이거는 좀 한참 헤맸는데 여기에 이제 요 놈을 1 빼기 a에 1 더하기 a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요 놈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놈 대신에 1 더하기 a분의 3b로. 그치? 요 놈과 요 놈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눠버리면 편하지. 나누면 b가 소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1 빼기 a분의 이렇게 b에 대한 걸로 대소 비교를 할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 빼기 a가 되고 3은 이렇게. 그러면 얘는 3분의 1 더하기 a가 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대소 비교니까 지금 얘는 나누기를 했으니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거든. a에 대한 범위는 있어요. a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0이지 0. 0부터 들어가면 여기다 a다 0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1보다 클 거고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범위가 1보다 작아. 그러면 큰 놈이 요 놈이 큰 놈이 됩니다.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걸 못 찾아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을 풀어줘야 돼. 3번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뭐 알아내면 좋고 몰라도 그냥 뭐 밀어붙이면 되고. 자, 그럼 얘가 큰 상황이면 이 극한식에서 나온 게 뭐 b와 관련되는 얘는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고 결론이 1 빼기 a분의 1 하나만 남게 되죠. 밑에서 1 빼기 a의 n 더하기 1 분의 1 빼기 a의 n승이니까 그래서 이게 2b분의 1만 이렇게 딱 풀어내시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 부분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어렵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일단 치명타 이게.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한 번에 다 몰아갖고 막 너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당황할 수 있어. 자, 봅시다. 29번은 이제 치환적분에 대한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울 거야. 역함수에 대한 이제 치환적분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FA에 FB에 F의 역함수 x dx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구하기가 힘들다면 F의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미분법도 그렇고 적분법도 그렇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fx가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x 뭐 이렇게 들어갔어. 얘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는 해서 표현을 해갖고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인 이런 애의 이 특정한 부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의 원래 함수의 이쯤 되나? 기울기 이 부분을 공략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역수가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요. 적분도 마찬가지야. 이 역함수의 요 놈을 구해서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결국에 모양을 바꾼다.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부분적분 아니면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목적은 fx로 표현한다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목적상 역함수의 적분을 기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얘에 대한 식적인 부분을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이게 아니고 이 모양을 뜯어 고쳐서 fx로 바꾼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바꿀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원래는 y는 fx라고 하는 애를 이제 xy 자리를 바꿔서 f의 역함수 y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요거랑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역함수 적분을 할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주면 좀 혼란이 좀 적어져. 이렇게 y.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정적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문자를 x를 하든 y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뜯어 고쳐 주기를 하면 돼요. 그 요놈 대신에 x를 집어넣어. 이렇게 됐으니까 x를 집어넣어. 그럼 dy도 바꿔야 돼. dy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좋죠. dy는 f'x dx야. 그러면 dy 대신에 f'x dx를 집어넣어요. 자, 인테그랄. 자, 여기 있는 애는 다 y 값이야. y는 이렇게 된 거야. y에 대해서 움직이는 애야. y 값이니까 그럼 y 값을 x로 표현하면 여기는 a가 되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y는 이게 fa가 되는 그 x 값은 a, 여기는 b 이렇게 돼요. 이렇게 뜯어 고칩니다. fx에 대한 표현으로 됐어. 그러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모양이 나오면 미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그냥 함수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고 f 인버스에 뭐 x가 되고 여기에 대한 식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수2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 x에다가 이 인버스 이거 모양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게 목적이야. 이 인버스에 대한 모양을 없애는 거는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적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쟤를 없애자. 여기다가 fx를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함수를 다룰 때 그게 제일 편해. 미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바꿔치기를 하고. 자,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요거 먼저 갑시다. 2의 f t가 f의 인버스 x 제곱 dx. 자, 일단 얘의 모양을 일단 바꿔치기를 할게요. 자, 요놈 대신에 원래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부담감이 좀 적어. 그래서 x는 f 인버스 y라고 하는 걸로 갑시다. 자, 바꿔치기를 하면 요놈은 이제 치환적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dx는 여기 y는 fx에서 시작을 한 거고 f'x dx가 되고. 자, 2라고 하는 값은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얘는 fx가 x제곱 더 1분의 10 이게 2가 되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는데 이 값은 fx 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t니까 그냥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걸 찾아내려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2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2를 집어넣으면 되네요. 2 양수에서 정의된 거니까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요.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요거를 다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f'의 값을 여기다 직접 집어넣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 뭐 직접 집어넣는 거야. 뭐 fx가 있으니까 미분을 해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일단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직접 집어넣는 거 하나에다가 부분적분을 적용하면 되겠지. 그럼 x제곱에 fx 2에서 t 빼기 인티그랄 2에서 t에 2x의 fx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0. 얘를 좀 풀어주시면은 이게 조금 더 부담감은 적죠. 왜냐면 여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니까 그 모양꼴은 이제 ln 함수 미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ln에 요건 이제 미분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는 fx분의 f'x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요 x제곱 더하기를 미분한 게 2x로 들어갔어. 10은 이쪽으로 빼버리고. 그럼 요 놈은 빼기 10에 이제 ln으로 들어가는 거지. ln에 x제곱 더하기 1 2에서 t 이렇게 그냥 적분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뭐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뭐 바꾸는 방법도 있고 직접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냥 여기 fx를 이렇게 붙여버릴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직접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밑에 나와 있는 식이 푸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 개야. 왼쪽에 t에서 3까지 2x, fx, dx가 있고 이게 k 더하기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요거 하나를 모양을 바꾼 거야. 근데 이놈이 하필 요놈이랑 연결이 돼요. 이게 속에 있는 함수가 같으니까 뭐야 이거 속에 있는 함수가 같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은 인테그랄 어떻게 돼? 2에서 t까지가 되니까 이게 연결이 되거든. 이게 연결이 돼. 연결이 되니까 이게 그냥 몽창 없어지고 그냥 결론이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2x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숫자죠, 숫자. 정적분에 대한 숫자야. 요 놈은 함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방정식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줄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양 바꾸기. 우리 여기 뭐 그래도 브릿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무조건 한 문제씩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수능에서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치환적분이든 부분적분이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어렵게 나오냐 이제 쉽게 나오냐 그 차이예요.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스타일로 연습을 막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이번 상황에서는 역함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이 부분을 따로 또 공부를 하는 그 시기는 6평 끝나고 왜냐면 6평에는 적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 초반 여러 가지 미분법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6평 끝나고 6평과 이제 9평 사이에 한번 진하게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보세요. 안 되면은 그냥 해설집 베껴 써보는 거 정도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